오늘의 주제는 퇴계의 잠자리입니다. 퇴계 이황과 마주 앉아 차를 나누던 선비는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하며 연신 입술을 달싹거리고만 있었습니다. 퇴계는 그 모습이 적잖이 신경 쓰여 차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멀뚱히 앉아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춰 들어오는 햇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입술만 달싹거리며 머뭇거리던 선비가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허허, 이제 선생도 새로 부인을 들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겨울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겨울옷을 입고 계신단 말입니까? 챙겨드릴 사람이 없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허허,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퇴계는 30 중반의 아내와 사별한 뒤 몇 해가 흐른 지금까지도 아직 혼자 몸이었습니다. 때문에 근래에 그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퇴계에게 새 장가 들기를 권유했습니다. 몇십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어 접객이 빈번한 터라 손님을 접대할 때나 제사를 치를 때면 퇴계 역시 안주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아내감을 구하기도 민망하여 속으로 걱정만 하고 있던 터에 제자가 다니러 왔다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도 몇 해나 지났으니 이제 스승님도 새로 사모님을 들이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글쎄 자네가 참한 규수를 중매하면 내 새 장가를 들지. 퇴계는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스승님, 진정 제가 중매를 하오리까? 제자는 뜻밖의 대답에 조금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허허 그렇다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어디 참한 규수가 있으면 중매를 서게나. 그렇다면 아래마을에 사는 최진사 어른을 아시옵니까? 최진사? 알다마다. 그분에게 나이가 들었긴 하나 시집 안 간 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 올해 몇이라고 하더냐? 퇴계는 선뜻 내키는 듯 물었습니다. 28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꽤 들었군. 그런데 어째서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갔다 하더냐? 흠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흠이 있다고? 퇴계는 조금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좀 모자라고 주책스런 면이 있다고 하더이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허허 그래? 하지만 좀 모자라는 게 잘났다고 건방 떠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는가? 퇴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당장 중신을 서겠습니다. 퇴계가 별 대답 없이 입가에 미소만 짓고 있자 제자는 그 모습을 승낙의 표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최진사를 찾아가 의중을 물어보았습니다. 최진사는 그렇지 않아도 딸 자식이 나이가 차도록 시집을 못 가는 것이 못내 걱정스럽던 터의 퇴계 같은 고명한 학자가 자신의 딸을 거두어 준다고 하자 두말 없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계는 제자의 중신으로 최진사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서툰 솜씨나마 부지런히 집안을 꾸려나가던 최씨 부인은 어느 날 남편 퇴계의 두루마기를 손수 지어 내놓았습니다. 아니 이것을 부인이 직접 지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서방님. 퇴계는 혼례를 올리기 전부터 아내가 조금 모자란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은 데다 새 장가를 들고 처음이자 참으로 오랜만에 새 옷을 받고 보니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소. 정말 고맙구려. 퇴계는 부인이 기특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어서 입어보십시오. 최씨 부인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한쪽으로 돌렸습니다. 퇴계는 흐뭇한 미소를 띄우며 개진 두루마기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 순간 퇴계는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씨 부인이 지은 두 루마기의 소매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을 뿐 아니라 앞깃도 짧고 또 엉뚱한 자리에 붙어 있어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풀을 먹인다고 먹인 것이 여기저기 밥풀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퇴계는 어이가 없어 껄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도 좋으십니까 서방님? 최씨 부인은 퇴계의 속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며 따라 웃었습니다. 퇴계는 아무 말 않고 그 두루마기를 입으며 또 한 번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스승님들은 아무래도 뭐가 달라도 다르시겠지? 글쎄 그런 것이야 사람 본능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있겠나? 그래도 우리 스승님들 같은 유명하신 도학자들께서는 보통 사람과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 다르지 않나. 퇴계의 제자와 율곡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던 끝에 어느새 스승의 잠자리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한 제자가 퇴계와 율곡 선생은 도학자이니 잠자리도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먼저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러면 어떻겠나? 직접 확인해 보는 걸세. 확인을 한다고? 어떻게 말인가? 사람 참 척하면 모르겠나. 밤에 몰래 훔쳐보면 되자는가. 장난기 심한 한 제자가 이렇게 제안하자 다른 제자들은 모두 박수까지 치며 찬성했습니다. 그들은 몇 사람씩 정해서 각자의 스승이 부인과 방사하는데 몰래 안방을 엿본 후 다시 이야기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율곡의 제자들은 며칠 동안 스승의 거동을 살피다가 어느 날 밤 율곡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밤도 제법 깊어 주위에 인기척이라곤 제자들의 숨죽인 발걸음 소리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핀 후 얼른 안방 창가에 매달려 침을 묻힌 손가락을 창호지에 살짝 찔러 구멍을 뚫었습니다. 과연 율곡은 도학자답게 잠자리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점잖게 부인을 상대하며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광경을 훔쳐보던 제자들은 율곡이 일을 끝내고 자기 자리에 돌아와 눕자 그제서야 자신들의 거처로 되돌아왔습니다. 역시 도학자는 다르시구먼. 제자들은 하나같이 스승의 행동에 탐복했습니다. 한편 퇴계의 제자들 역시 기회를 노리다 마침내 어느 밤 스승의 안방을 엿보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모두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그처럼 근엄하고 학자다운 풍모를 잃지 않던 스승이 잠자리에서는 너무나 과감하고 일면 난잡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방에 있는 사람이 도학자 퇴계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퇴계의 제자들은 더 이상 그 광경을 보기 민망하여 얼굴만 붉힌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퇴계와 율곡의 제자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서로가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 모두 이 나라를 대표하는 도학자로서 명망이 높으시거늘 어째서 잠자리에서 많은 그리도 다르단 말인가? 한 제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는 더 적으시나 우리 율곡 선생님이 진정한 도학자이신 것 같으이. 안 그런가? 맞는 말일세. 언제 어디서나 언행이 일치하신 분은 오로지 율곡 선생뿐인 것 같네. 율곡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을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퇴계의 제자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참 퇴계 선생님께서는 밤과 낮이 어찌 그리도 다르단 말인가? 나도 어이가 없네 그려. 아무래도 난 그냥 있을 수가 없네. 선생님께 가서 직접 여쭤봐야겠네. 퇴계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자네 제정신인가? 이 일을 어찌 묻는단 말인가? 아닐세. 내가 모른다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네. 도학자로서 두 분이 추구하시는 학문은 같은데 밤에는 왜 그리도 행동이 다른지 내 꼭 알아야겠네. 제자들은 의견이 분분했으나 그것도 지식의 한 부분이라는 데 생각을 같이 하고 모두 퇴계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말씀드리기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퇴계에게 직접 물어보겠노라고 먼저 나섰던 제자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그래 무엇을 알고 싶으냐? 참으로 불경한 말씀인 줄은 아오나 스승님과 율곡 선생께서는 같은 도학자이신데도 남녀의 성교에 있어서는 두 분의 행동이 어찌 그리 다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다르다고? 그래 어떻게 다르단 말이냐? 퇴계는 뜻밖의 질문에 조금 당황하며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용서를 구한 뒤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고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 엿보았단 말이냐? 허허허. 퇴계 선생은 어이가 없었으나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하지만 두 분의 행동이 다른 이유가 궁금하여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율곡은 뒤가 적적하기 이를 데 없겠군. 퇴계는 웃음을 멈추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적적하다니 그것은 무슨 뜻이옵니까? 남자와 여자가 교합하는 것은 음양이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자네들은 구름도 바람도 없는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과 번개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비가 내리느니라. 자네들은 조용한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겐가? 제자들은 퇴계의 말에 잠자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부부간의 잠자리에 있어 난잡하다고 할지 모르나 음양이 교합하는데 어찌 조용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율곡이 그리 점잖게 교합을 한다는 것이야말로 음양 상생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니라. 모든 만물은 음양이 합하여 생성되거늘 혹여 율곡에게 후사가 없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퇴계는 음양 상생의 이치를 들어 남녀의 성교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잠시나마 스승을 불경스럽게 여긴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퇴계 선생의 이러한 이론이 옳은지 틀린지는 알 수 없으나
퇴계의 말대로 그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율곡은 정실에서는 자식이 없고 두 척실에서는 일남 일녀와 일남을 남겼는데 그 당시 서자는 과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문이 쇠퇴해지고 퇴계는 가문이 왕성하게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